시작할게요. 네, 잠시만요. 이제 시작합니다. 일단 왜 무료 강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 제휴 마케팅에서 많이 알고 계신 분이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의사님 강의를 듣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제휴 마케팅에 대해서 아직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강생 분들한테도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조금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 대부분 이런 거 하면 막 돈 되는 정보는 잘 안 알려주고 모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다른 강의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근데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제가 솔직하게 답변 드리기 위해서 또 준비를 했고요. 그 강의에도 보이겠지만 제가 직접 광고를 어떻게 세팅하는지 제대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잘 보이시죠? 자꾸 확인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네. 일단 강의 커리큘럼이라 하기도 뭐한데 일단 이번에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거라면 광고 계정의 기초 이해, 그리고 제가 어떻게 광고를 만드는지 처음 페이스북 들어갔을 때부터 광고 만들기까지 다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질문도 많았는데 고단가 모천트랑 저단가 모천트 어떻게 뭐 선택을 하시는지 진행을 하시는지 질문이 많아 준비했고요. 랜딩 페이지 어떻게 만드는지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제가 마련했고요. DB 카트는 이제 어느 정도 제휴 마케팅 하신 분들이라면 쓰시기 편하게 제가 방법을 좀 적어놨고요.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셔가지고. 자, 맨 처음에 페이스북 계정의 개념 이해. 페이스북이 처음에 시작하게 되면 되게 헷갈리는 게 많아요. 이 계정의 개념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페이스북은 계정은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뭐, 페이스북 로그인 하고 난 다음에 그 계정이 개인 계정이에요. 그 개인 계정이 있고, 개인 계정 말 그대로 광고를 돌릴 수 있는 계정이거든요. 사람으로 치면 머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개인 계정에서 다른 비즈니스 계정을 두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비즈니스 계정 왜 만드냐? 여기 적힌 것처럼 개인 계정보다 좀 더 다양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거거든요. 또 사람을 표현하자면 팔다리 같은 거예요. 이게 팔다리고 이 비즈니스 계정에서 광고 계정을 다섯 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원래는 뭐 수십 개까지 100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또 지금 처음 알려드리기엔 다섯 개까지라고 알려드려도 될 것 같아서 비즈니스 계정은 원래 다섯 개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 하신 분들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뿌리로 나뉘는데 광고 계정은 뭐 손가락, 발가락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을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사람도 머리가 있어야 살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개인 계정은 머리라 생각하시고 비즈니스 계정은 팔다리, 광고 계정 손가락을 왜 표현했냐면 이 광고 계정과 비즈니스 계정은 없어도 광고를 돌릴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살 수는 있는데 이 개인 계정이 없으면 광고를 돌릴 수가 없어요. 팔다리는 좀 더 다양한 기능을 하잖아요. 저희가 뭐 물건을 집다든가 뭐 손을 써서 뭐 글씨를 쓴다든가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즈니스 계정을. 그래서 페이스북 개인 계정은 머리 계정이라서 꼭 있어야 되고 없으면 광고를 돌릴 수가 없어요. 이 두 개는 비즈니스 계정과 광고 계정 없어도 되긴 하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여기서 이해 안 되신 분 계신가요? 아마 처음 들으시면 조금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페이스북 계정에 대해서 한 번에 사용하셨던 분이라면 좀 이해가 빠르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이스북 광고 생성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페이스북을 로그인하면 이런 화면이 보일 거예요. 저는 이 계정이 제 게 아니라 그 외국인 계정이긴 해요. 페이스북은 계정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외국에서도 이렇게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계정인데, 러시아 계정이긴 해요. 러시아어죠. 그 왼쪽 탭에 보면 이렇게 광고 관리자가 있어요. 광고 관리자 클릭하고, 클릭하면 바로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이게 광고 만드는 화면이거든요.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제가 이렇게 빨간색 네모 박스로 표기한 것만 보면 되거든요. 여기 만들기 클릭을 하시고, 제가 이거는 테스트하면서 사용했던 계정이라서 이렇게 만든 이력이 있어요. 광고를. 그걸 만들기 클릭을 하시면 또 왼쪽 창이 이렇게 뜰 거예요. 왼쪽 창에 캠페인 목표가 되게 여러 개가 있죠. 근데 제휴 마케팅에서는 웬만하면 트래픽이랑 참여, 잠재 고객, 판매를 사용하는데 요 중에서도 트래픽이랑 판매를 거의 다 할 거예요. 참여랑 잠재 고객은 잘 하지 않아서 이거는 지금은 보실 필요가 없고 트래픽이랑 판매인데 여기서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판매도 볼 필요 없고요. 트래픽을 일단 보시면 되거든요. 이 여기 나와 있는 트래픽과 판매에 대해서는 아마 그 미사님 강의를 보시면 또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무료 강의도 다 나와 있거든요. 잠깐만요. 일단 트래픽을 눌러주시면 오른쪽에 캠페인 설정 선택이 있는데 페이스북 웬만하면 추천 설정이라고 본인들이 AI나 뭐 머신러닝 그런 자기들만의 가지고 있는 기술로 페이스북 광고를 설정해라. 그러면 결과값이 더 낮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근데 제휴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 광고마다 타겟이 굉장히 세분화돼 있어요. 뭐 자격증이나 다이어트나 뭐 개인의 생활 이런 게 전부 다 타겟이 다르기 때문에 상세하게 좀 설정을 해주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 설정은 웬만하면 여기서는 설정을 안 누르시고 직접적으로 수동 트래픽 캠페인을 해가서 직접 만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위에는 보지 마시고 직접 설정으로만 광고를 만드시면 됩니다. 처음에 트래픽 캠페인은 이렇게 제목 설정해 주시고 제가 이 빨간 박스 말고 밑에 되게 많잖아요. 이런 거 안 건드린 이유가 전부 다 해봤는데 건들 필요가 없는 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린 것만 딱 똑같이 따라 똑같이 광고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게. 네, 캠페인 이름 설정해 주시고 광고 만들면 두 번째 단계인 광고 세트 설정하는 방법이거든요. 여기서 다이내믹 크리에이티브 이것도 해제돼 있죠. 그냥 해제하시면 돼요. 저는 이거 아마 6년 동안 마케터를 하면서 한 번도 설정 안 해본 것 같거든요. 저희 제휴 마케팅은 딱히 관련이 없다 생각해서 일단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산 설정일 일정을 하시면 되는데 예산 설정도 일일 예산과 총 예산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일일 예산은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광고를 돌리는 거고 총 예산은 내가 설정한 광고 시간대를 맞춰서 광고를 돌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왜 이렇게 돌리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휴대폰을 많이 내잖아요, 낮에. 학생들 타겟에서 돌리고 싶으면 휴대폰을 내는 학생들한테 낮에 광고를 송출하면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뭐 6시부터 10시까지나 뭐 12시까지나 이렇게 설정해서 광고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총 예산으로 설정을 하면 광고 시간대 맞춰서 광고를 송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 설정하는데 웬만하면 저희는 일일 예산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시작 날짜는 광고 시작 날짜는 맞춰서 일일 예산을 그냥 해주시면 되고 총 예산은 그 광고를 끝낼 수 있는 날짜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일 예산은 그냥 시작 날짜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여기도 빨간 박스 정해진 것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앱 메시지에 프로필, 통화 아무것도 설정 안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성과 목표는 무조건 링크 클릭 수 극대화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또 오른쪽 보시면 4개로 나뉘거든요. 저도 이 4개를 다 해봤는데 이거는 링크 클릭 수 극대화가 제일 좋았어요. 랜딩 페이지 조회수도 뭐 효율이 나올 때가 있긴 있었는데 클릭 수가 제일 좋았고요. 여기서는 이것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겟 관리는 페이스북이 가장 좋은 게 상세한 타겟이 설정이 가능해요. 뭐 저희는 대한민국 광고를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베트남이나 뭐 미국, 영국 이렇게 광고를 하고 싶다. 그러면 위치 검색 여기에서 따로 또 검색을 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밑에 보시면 어드밴티지 타겟, 어, 타겟을 설정할 수 있는데 원래 타겟 옵션으로 전환 이걸 누르시면 또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설정한 타겟 방법으로 추천 설정으로 하면 너희가 또 광고 성과를 33% 단가를 낮추면서 뽑을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말을 해줘요. 근데 이거 무시하고 그냥 원래 타겟 사용으로 하시면 되고요. 어드밴티지 타겟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페이스북에서 설정하는 광고대로 하는 건데 이걸 사용하는 경우는 전국 모든 남녀노소 나이 상관없이 설정할 수 있는 광고만 뭐 그렇게 설정해도 되고요. 그거 아니라면 무조건 내가 생생하게 타겟 설정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 타겟 사용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이렇게 설정 안 하면 이런 화면이 뜰 텐데 아까 했던 위치 그 대한민국 그거고요. 나이는 18세에서 15세. 제가 알기로 만으로 설정돼서 만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성별 설정해 주시고 성별은 웬만해서는 뭐 여성 관련 그런 광고 아니라면 모든 성별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 어드밴티지 상세 타겟트 이것도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언어는 한국어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한국어 설정 안 하면 가끔씩 외국인도 포함이 돼가지고 DB가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빼주시면 되고 그냥 노출 위치는 최근에 스레드 아시죠? 스레드가 포함이 돼가지고 스레드도 광고를 할 수가 있는데 스레드는 저희가 페이스북에서 페이지를 만들잖아요. 페이지로 스레드는 광고가 불가능해요. 그 인스타에서 계정이 연동이 돼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수동 노출 위치에서 스레드 광고는 빼주셔야 돼요. 저희가 지금 스레드는 설명드리기 너무 길어가지고 스레드 빼주시고 여기서 인스타 광고 할 거냐, 페이스북 광고 할 거냐, 어디언스 네트워크 할 거냐, 메신저를 할 거냐 이거 두 개는 빼주셔도 되고요. 메신저랑 어디언스 네트워크는 빼주셔도 되고 저도 이렇게 뺐죠? 빼고 난 다음은 여기 페이스북에서도 되게 여러 개의 탭이 있잖아요. 광고할 수 있는 탭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저는 웬만하면 그냥 다 넣는 편이에요. 페이스북 피드만 넣고 인스타그램 피드만 넣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냥 설정되어 있는 거 그대로 다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광고 탭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페이스북 광고하려면 본인 계정으로 광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가상 페이지로 광고를 하는 건데 페이스북 페이지 만드는 것도 더비사님 유튜브나 다 올라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페이지 선택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여러 광고주의 광고 권장돼 있는데 권장이란 말 속지 마시고 이것도 체크 풀어주시면 돼요. 딱 설명 보시면 이 광고가 다른 비즈니스의 광고와 함께 노출되도록 표시되도록 허용된다. 그냥 내 광고가 이상한 데 뜰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 체크 풀어주시고 체크 웬만하면 돼 있을 거예요. 잠시만요. 네. 지금 계속 들어오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 체크 풀어주시고 이제 광고를 만들어야 되겠죠. 내 사진을 올리고 피드에 글을 적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좀 쉽게 표시를 했거든요. 알아보기 쉽게. 보시면 여기 기본 문구에 안녕하세요 돼 있죠. 그럼 여기 안녕하세요라고 제가 또 적혀져 있는 걸 제가 표시를 해놨거든요. 여기 적으면 여기 사진 위에 글이 텍스트가 적어지고요. 제목을 적으면 여기 네이버 쪽에 제목이 적히고요. 설명으로 이렇게 또 텍스트를 적으면 여기 네이버 메인에서 다양한 이 부분이 또 텍스트가 적혀요.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광고 계정 들어가서 다시 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웹사이트는 말 그대로 내가
송출하고자 하는 광고 랜딩 페이지를 등록하는 건데요. 이 링크를 클릭했을 때 들어가는 페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등록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네, 아까 위에랑 똑같은 말이고요. 이제 그 카드를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처음 계정이면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결제 정보 추가. 여기서 국가 지역은 꼭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계정 산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대한민국 되어 있을 거예요. 그 통화는 미국 달러나 원화 둘 중 하나 쓰셔도 되는데, 뭐 해외 수수료 이런 게 있으니까 원화로 그냥 설정해 주시는 게 좋고요. 왜 계산도 쉽고 하니까. 미국 달러는 또 매일 환율도 다르고 광고비 계산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리고 시간대는 웬만하면 아시아 서울, 우리 저희 대한민국에서 광고를 하니까 아시아 서울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시간을 다르게 해서 또 광고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너무 이건 딥해가지고 넘어갈게요. 또 카드 등록을 해야 되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 부가세를 안 내요. 10%를. 이게 가장 중요한데 보시면 카드는 그냥 저희가 항상 뭐 인터넷 결제할 때 카드 번호 등록하고 유효기간이랑 CVC 등록하는 거 똑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금 정보가 있어요. 세금 정보를 꼭 등록을 해야지 10% 부가세를 안 내요. 근데 사업자는 없으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꼭 완전히 유효한 사업자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사업자가, 잠깐만요. 저희가 몇 자리인지 모르겠는데, 그 대한민국 사업자가 치면, 구글에 치면 몇 자리 나오거든요. 그거를 숫자로 랜덤을 넣어서 진행을 해도 돼요. 만약에 대한민국 아니라, 뭐 인도나 뭐 베트남 이런 경우도 각 나라마다 사업자 그 숫자 개수가 달라요. 아까 설정하셨던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돼 있죠? 대한민국 말고 뭐 다른 걸로 설정하셨다. 베트남 하셨다. 그럼 베트남 구글에다가 사업자 등록번호 비안에 치면 그 개수가 나오거든요. 거기 맞춰 숫자 넣으시면 돼요. 이거는 꼭 하셔야 돼요. 아니면 내가 광고비를 100달러 썼는데 나중에 청구될 때는 세금이 붙어가지고 110달러가 청구가 되거든요. 그럼 10%내 광고비를 그냥 공짜로 더 쓰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꼭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카드 번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료기간이랑 CVC. 네, 사업자를 넣으면 환급 받는 게 아니라, 그죠? 부가세를 안 내는 거예요. 환급이란 개념은 페이스북에 없어요. 제가, 아니요, 사업자를 꼭 안 만들어도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임의로 숫자를 넣어서 해도 되긴 하거든요. 제가 광고 만드는 거를 실시간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이거 하면? 네. 아까 강의에 보였듯이 이런 화면이 보이죠? 여기서 초록색 만들기 눌러주시고요. 그 트래픽이랑 판매가 있는데, 아까 똑같이 트래픽으로 진행해 주시고, 또 뜨죠? 추천 설정. 이거 무시하라고 했죠, 제가. 무시하고 수동 트래픽 캠페인. 네, 눌러주시고, 여기 이름을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광고 이름 적는 거예요. 이건 화면이 좀 다른데, 여기 예산 설정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계정마다 보이는 UI가 많이 달라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건 똑같거든요. 아까 예산은 광고 세트에 있었잖아요. 이거는 이름 만드는 여기 캠페인 설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 설정 똑같이 1일 예산 2만 원, 총 예산. 총 예산은 내가 설정한 기간에 얼마나 쓰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내가 만약에 총 예산이 한 달로 잡았다. 한 달 기간 동안 뭐 30만 원을 한다. 그러면 하루에 만 원씩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쓸 때도 있고 적게 쓸 때도 있는데 어떻게든 30만 원 쓰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일일에 삼았으니까 일일에 설정해놓고 광고 세트 들어가셔서 제가 웹사이트 말고 밑에 다 안 건드려도 된다 했죠? 링크 클릭수 극대화는 웬만하면 설정이 돼 있고요. 이런 것도 다 안 건드렸죠? 그냥 건들지 마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강의 보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다 넘어가시고 예산 일정은 아까 여기 있던 2만 원 설정하는 거 똑같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타겟은 대한민국 돼 있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 치면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페이스북에도 좋은 점이거든요. 뭐 다른 광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베트남에 따로 또 타겟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서울에서만 광고를 또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역 설정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을 여기에 적용시켜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게 또 되게 좋은 점이죠. 타겟을 설정할 수 있는 게. 보시면 또 이렇게 어드밴티지나 거기서 제한한 페이스북에 제한한 걸로 하면 비용 낮출 수 있다는데 이것도 항상 무시를 하시면 됩니다. 페이스북에서 추천한 사항은. 여기에 체크되어 있는 거는 서울에 있는 사람만 아니라 내가 서울에 관심이 있고 뭐 좋아요를 많이 눌렀던가 서울에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본 사람에도 광고를 표기한다 돼 있는데 이거는 빼두셔야지 만약에 외국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대한 관심이 많아고 체크를 해도 이게 타겟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빼두시고요. 보시면 연령대 설정해 주시고 한국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어 치면 돼요, 그냥. 그럼 설정 가능하고요. 노출 위치는 스레드 표시된다고 했죠. 스레드는 근데 페이스북 페이지로는 광고 불가능하니까 이것도 설정 안 하면 페이스북이 설정된 광고로 송출하겠다 돼 있는데 수정을 누르셔서 수정 노출 위치. 만약 이걸 수정 안 하시고 그냥 광고 만드시면 어차피 광고가 제작이 안 돼요. 스레드는 페이스북 페이지로 광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스레드 체크해 주시고 광고 어디 송출할지는 예, 정해서 체크하시면 돼요. 저는 웬만하면 그냥 스레드 빼고 그냥 이대로 넘어가요. 아니면 내가 아주 분석을 했을 때 페이스북에도 단가가 잘 나왔다. 그러면 인스타그램 꺼버리고 그럼 페이스북에서만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인스타를 더 잘 나왔다. 그럼 페이스북 꺼들고 반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여기 페이지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 체크돼 있죠? 이건 꺼버리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아까 화면이 조금 다른데 여기는 크리에이티브 설정 들어가서 이미지 광고 눌러서 진행하시면 아까처럼 똑같이 진행하는 내가 광고를 눌렀을 때 도달할 수 있는 랜딩 페이지 설정을 한 주소고요. 미디어는 말 그대로 사진. 이거는 개인 취향이긴 한데 이것도 뭐 페이스북에 설정하는 추천 설정에 따라서 노출하겠다고 하거든요. 일단 제가 빠르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미지 잡고 보여드릴게요. 아까 보였다시피 기본 문구가 사진 위에 올라간 글이거든요. 이렇게 적으면 위에 더 추가가 돼요. 보이시죠? 그리고 제목엔 히읗 디귿 히읗 돼 있는데 자동사 적으면 여기 또 자동사가 추가가 되고요. 밑에도 적으면 밑에 추가되고 이렇게 광고를 설정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일단은 광고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렸고요. 다음은 저단가 머천트랑 고단가 머천트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또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단가 머천트 장점, 말 그대로 단가가 낮죠.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되게 쉬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하기에는 아주 좋다. 그리고
서로 비슷한 모천들이 많아서 하나를 두면 이렇게 뚫기가 쉽다. 이것도 예를 들면 자격증이 있거든요. 자격증도 손해평가사랑 농산물품질관리사, 수산물품질관리사, 도로교통감정사 이런 거 다 국가공인 자격증이거든요. 국가공인 자격증이라는 키워드 하나가 되게 좋잖아요. 국가에서 인정한 공식된 자격증이니까 이 키워드를 가지고 광고를 만들어도 되게 쉽게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아, 손해평가사랑 농산품질관리사는 그 농촌어업에 관련 그런 데 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뚫어도 이거를 문구랑 사진만 조금 바꿔도 되게 그럴싸하게 다른 광고 바뀌어요. 카피도 비슷하고 뭐 레인도 비슷하지만 그 타겟만 조금 바꾸면 하나만 만들어도 이게 하나가 되게 효율이 좋으면 그거 광고를 토대로 해서 다른 광고를 파생시켜서 만들면 되게 효율을 좋게 여러 개를 광고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게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왜 좋냐면 단가가 뭐 8,000원짜리다 이러면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이 아니잖아. 8,000원짜리가. 테스트를 진행할 때 8,000원을 써야 되지만 8,000원 하루에 소비는 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낮은 만큼 테스트 비용도 적어서 저희가 부담이 되게 적어요. 그리고 수량을 많이 뽑을 수 있다는 것도 단가가 낮으니까 광고주들도 박리담의 형식으로 진행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량이 많아서 내가 뭐 하루에 20개, 30개씩 뽑으면 DB가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뭐 새로 고침할 때마다 한두 개씩 들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되게 재미가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잠시만요. 수락 늦게 오신 분도 있어가지고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이렇게 있으면 또 단점들이 있겠죠. 보통 반대되는 단점들이 있는데 단가가 낮기 때문에 많이 뽑아도 큰 수익을 발하기가 힘들다. 이것도 되게 단점이 많죠. 왜냐하면 8,000원짜리인데 내가 30개를 뽑아도 매출이 32만 원이잖아요. 30개를 뽑았는데 근데 내가 4만 원짜리 단가를 하고 있으면 8개만 뽑아도 32만 원이에요. 말 뽑는 거랑 적게 뽑는 거랑 매출이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큰 수익 바라기엔 조금 힘들어요. 만약에 100개 뽑는 것도 솔직히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 자격증이나 뭐 머천트 단가 낮은 것들은 내가 공부를 한다 생각으로 진행하면 되게 좋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가가 낮아서 이게 접근성이 쉽다 보니까 경쟁이 좀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던 광고가 다른 사람들, 저거 좋겠다. 이게 잘 나오네. 계속 돌리고 있네 해서 똑같이 베끼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네네. 다시 이어서 할게요.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고주가 한 개당 만약 5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내가 뭐 쓸데없는 DB나 전화가 안 받는 DB를 넣으면 광고주는 내가 5만 원을 주는데 이런 DB를 받아야 돼 하면서 되게 까다롭게 많이 굴어요. 그래서 내가 광고하고 있는 계제면이나 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지, 랜딩페이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수정을 해줘도 조금 뭐 불만인 경우도 많고 되게 이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제일 좀 어려운 게 테스트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5만 원짜리 광고 돌리면 내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5만 원 안으로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뭐 몇천 원 먹자고 4만 8천 원에 나오면 2천 원 먹잖아요. 뭐 2천 원 먹자고 저희 광고를 돌리는 게 아니니까 웬만하면 뭐 4만 원, 3만 원 나와야지 다소 이득이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비용 최소 3만 원 정도를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3만 원이면 한 달 정도 22일이라고 치면 평일날 그럼 66만 원 광고비가 들어가는데 되게 많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선뜻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많이. 보시면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단가가 꽤 높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단가는 이 광고로 인해서 광고주가 얻어들이는 수익에 비례해서 많이 올라가거든요.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내가 DB를 뽑아서 변호사한테 주면 변호사들이 상담을 해서 이 개인회생 수임이 된다면 보통 200에서 300 사이의 단가를 얻어가요. 그 수임료를 얻어가요. 그러면 거기 떨어지는 만큼 제가 단가를 얻는 게 꽤 높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많이 수익금이 높은 편이고요. 여기 보시면 서경석 이런 것도
53,000원 되는데 이것도 강의가 뭐 100 얼마나 할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고단가랑 저단가를 이렇게 어떤 머천트를 해야 될지 또 헷갈리시잖아요. 그러면 장단점 알았는데 도대체 뭘 해야 되냐. 일단 처음에는 시작할 때 광고비를 책정을 잘해야 돼요. 고단가랑 저단가랑 광고비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가 소비 가능한 구체적인 광고비를 정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한 달에 50만 밖에 못 쓴다, 광고비로. 그러면 50만 원을 지출을 하면 안 되겠죠. 그 안에 선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 예산 설정할 때 보시면 일일 평균 20달러 예산을 지출하게 됩니다. 뭐 20달러의 지출을 20달러 예산을 지출할 수 있겠지만 최대 25달러, 25%를 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광고가 알아서. 내가 20달러 설정을 했지만 그 최대 주간 지출은 140달러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내가 7일 동안 계속 돌리는 게 아니라 보통 주말에는 상담원들이 콜을 안 하기 때문에 광고를 안 돌리기 때문에 5일 정도 돌린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내가 광고를, 잠시만요. 이 25%더 쓰는 것도 예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비를 어느 정도를 지금 생각한 것보다 25%더 쓴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소비 가능한 구체적 광고비를 꼭 정하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고점이 명확한 머천트 찾기. 이 소고점이란 말은 저희가 저희 마케팅에 쓰는 USP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점이라 내가 이 광고를 할 때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많아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교육비 전액 지원, 어, 무료, 뭐 지원, 제공, 뭐 이런 선착순, 이런 것도 선착순은 아니고 이런 경우가 되게 버쳐서 설정하기 되게 좋거든요. 전액 지원, 훈련 장려 20만 원 지원, 돈과 관련된 키워드가 굉장히 좋아요. 저희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공짜로 준다 아니면 보시면 무료 체험 시 네이버 페이 1만 원 지급,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굉장히 좋은 키워드죠. 내가 뭐 무료 체험만 했는데 오히려 만 원을 주고 아메리카노 한 잔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광고를 안 할 이유가 없죠. 보시면 오늘 자녀가 영건이죠. 다들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광고는 되게 빨리 빠져나가요. 고단가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선정을 해서 먼저 개수 보장을 받는 게 되게 좋아요. 그것도 보시면 신세계 상품권도 지급을 하죠. 무료 체거 3일씩. 또 체험을 했는데 신세계 상품권을 준다? 놀이교재 두 종도 준다? 안 할 이유가 없죠, 이런 것도. 이런 모천들 찾기가 많이 힘들지만 찾으려면 또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소고점이 명확한 모천들 찾는 게 가장 좋아요. 자격증은 또 예를 들면 또 자격증은 또 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월 1억, 월 1,000만 원 벌 수 있고 원봉 1억이 된다. 되게 좋은 키워드죠. 이런 키워드가 많은 걸 설정하는 게 되게 좋아요. 정하는 게. 수강료도 전액으로 지원해준다. 안 할 이유가 없죠. 만약에 내가 돈을 들어가면 자격증 공부를 했는데 취득을 못하면 엄청 손해잖아요. 근데 공짜로 배우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럼 이것도 굉장히 좋은 키워드죠. 개인회생도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의 아니 3,000만 원의 빚이 있는데 90%까지 탕감을 해줘. 그럼 2,700만 원은 내가 빚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300만 원만 그냥 월 분납으로 내면 되는 건데 이자도 다 탕감시켜주고 이것도 안 할 이유가 없죠. 웬만해서는. 저는 개인회생 되게 좋은 제도로 생각을 해서 이런 명확하게 소고점이 정확한 모천트를 찾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모천트를 정했다. 그럼 그 중에서 또 찾아야 될 게 있는데 종료 기간 적어도 한 달 이상 남은 거 선택이 돼 있는데 만약에 내가 아주 좋은 모천트 찾았어요. 여기서 설정해가지고 만약에 아이스크림 이런 모천트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종료 기간이 하루 전이에요. 그러면 내가 광고를 기껏 만들어 놨는데 내일이면 광고가 끝나서 내려가요. 내가 광고를 돌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진행할 이유가 없죠. 어느 정도 종료 기간이 널널한 걸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게 제일 첫 번째고요. 그 자녀 개수. 이것도 보시면 자녀 개수가 많지는 않잖아요. 아마 이것도 해봤자 15건이나 10건 정도 사이로 진행이 될 건데, 그래도 종료, 종료가 짧은 것보다는 조금 덜 우선순위라서 이런 거는 조금 진행해도 되는데, 만약에 2건, 3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더 고려해 볼 상황이고요. 요 승인율이 높은 게 좋다. 단가까지 다 같이 고려해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최소 승인율이 100%죠? 자, 템핑은 일단 예를 드리는 건데, 최소 승인율이 100%면 내가 10개를 받아도 10개를 무조건 100% 보장. 근데 만약에 80%다? 10개를 받으면 8개는 승인이 되고 2개는 취소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에 10,000원짜리를 10개 받았는데 승인율은 80%다. 그러면 8만 원밖에 못 버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8만 원에 대한 광고비를 측정을 해가지고 내 예산 설정을 해서 할 건데, 질문을 제가 중복되는 거 조금 없애고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 올려보신 분이. 여기 질문이랑, 네, 이거 채팅 올라준 질문이랑 합해서 제가 답변 드릴게요. 네, 일단 올라오시죠. 일정 기간 지나면 페이지 만드는 거. 네,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페이지 만들기 가능하고요. 광고 계정당 정해진 페이지 개수는 없어요. 근데 웬만하면 저희가 권장드리는 거는 뭐 일주일에 하나씩 만들던가 아니면 뭐 3일에 하나씩 만들던가 연속으로 여러 개 만드는 건 조금, 계정이 정말 탄탄한 계정이라면 상관없는데 지금 처음 하신 분들이라면 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만드는 거. 자료에서 매일 확인하면 0이 되면, 아니요, 0이 되면 꺼두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되게 빨리 빠져나가는 모천수다. 100개가 있었는데 하루 만에 다 빠진다. 그러면 한 10개에서 15개부터 꺼두고요. 왜냐면 페이스북 자체는 광고를 꺼두는 광고비가 있어가지고 계속 한 10% 정도 더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개 정도에 꺼두는 편이에요. 모천트는 초보로 벗어났을 때는 한 4개 정도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입력했는데 이름의 경우 영어로 된 이름이나 본명입니다. TV인가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광고주들이 싫어해서 다 이게 무료 DB를 넣긴 해요. 받아주는 광고주들도 있는데, 만약에 외국인이라도 기화가 되었고 소통에 문제가 없다. 그럼 상관없는데, 만약에 한국어를 잘 못하는데 통화 자체가 안 되니까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건 내가 돈을 왜 줘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요즘 페이스북 계정은 구글에다가 쳐도 러시아에서 많이 구매 가능하고요. 텔레그램에서도 구매 가능해요. 여기 뭐, 음, 정수기렌트 TV 광고하고 싶은데 카페 광고나 당근 광고 쪽으로 다 드려고. 카페 광고는 뭐 배너 말씀하신 건가요? 당근 쪽으로 해야 DB가 확보될까요? 당근도 뭐 얼마나 항의에 따르죠? 내 광고, 내가 얼마나 돈을 쓰냐에 따라서. 근데 정수기 같은 경우도 근데 주부들이 많이 해서 당근도 괜찮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요. 초보 기간은 딱 얼마라고 정하긴 그런데, 내가 진짜 페이스북 광고나 광고를 만들 때, 눈 감고도 하겠다. 진짜, 지겹다, 광고 만들기. 그런 정도면 어느 정도 초보는 지나갔다 생각해요. 17년도, 18년도 활용하다가 사용 안 했는데 페이지 하나 가면 될 거예요. 18년도, 17년도는 어느 정도 오래됐기 때문에 계정 자체는 괜찮을 텐데, 바로 갑자기 페이지를 만들자는가, 뭐, 광고를 진행하면 잠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해킹이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계정을 가지고 뭐, 영상 많이 보고, 댓글도 달고, 공유도 해보고, 내가 진짜로 진성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면 괜찮을 거예요.
대략적인 제휴 마케팅 광고 금액을 이게 적어주셨는데, 우선 시작할 때 내가 한 100만 원 정도는 조금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 생각하셨을 때 괜찮다고 하시는 게 괜찮아요. 메타 광고는 카피글보다 이미지를 얼마나 잘 만드시, 이미지가 조금 더 저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카피글은 뭐 거기서 거기라 생각을 하는데, 이미지를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접수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는. 시작하기 위한 동기를 받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 마케팅에 저는 왜 안 하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면 말 그대로 저희가 이 자동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면서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니까 내가 월급을 받고 있는 월급쟁이라도 제휴 마케팅을 통해서 DB 하나가 아니라 모센트 하나를 최저화시켜가지고 하루에 10만 원씩만 벌어도 200만 원의 돈이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10만 원 정도는 최저화시키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 10만 원 최저화시키는 걸 4개를 한다? 그러면 뭐 1000만 원도 가능한 수치죠. 요즘에 영상 제작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미지는 AR도 많이 쓰고요. 이미지로는 너무 복잡하게 안 만들고 딱 가시적으로 너무 딱 보기 좋게 그렇게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많이 집어넣다 보면 복잡해져가지고 오히려 피로감을 느끼고 빠져나갈 경우가 많더라고요. 좋은 모차트 선정 방법은 되게 인기가 많은 거면 좋은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들한테 광고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모천트와 좋아하는 모천트는 저는 창업 모천트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손댈 생각도 별로 없거든요. 창업 모천트는. 좋아하는 모천트는 저는 법률 쪽으로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 강의 중 사업자 번호를 입력한 말씀을 아무 분이 읽겠습니다. 그 사업자 번호 따로 연락을 주겠다는 거죠. 네, 상관없어요. 만약에 이게 틀린 사업자다 하면 나중에 따로 뭐 결제가 될 때 그 세금이라고 텍스가 붙거든요. 그때 다시 또 바꿔서 입력하시면 돼요. 그럼 또 다시 또 이게 텍스 안 붙을 거예요. 웬만하면 그냥 기본 등록된 사업자 적는 게 좋은데 그걸 구하기 힘드니까 그냥 일반적인 숫자를 조합해가지고 저희가 넣는 거죠. 메타 페이지를 한국인으로만 보이도록 네, 한국인으로만 볼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노출 위치를. 뭐 20세 이상만 노출 위치 할 수도 있고 대한민국만 할 수도 있고. 아, 그렇죠. 지금 이효진님께서 광고는 다 거르고 보는 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 광고 이렇게 해도 들어오는 건 똑같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지금 접수가 계속 되고 있고요. 지금도 돈을 벌고 있어요.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도. 그리고 저도 원래는 시작하게 된 단계가 원래는 요리를 했었어요. 아예 마케팅과 관련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말 그대로 요리하던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미니어처 마케터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위산인 수강생으로 시작을 했고요, 저도. 다 똑같아요. 처음은 다 없는 상태예요. 명의로 시작해요.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하는 게 누구나 할 수 있고, 뭐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진짜 제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거짓말 아니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생은 SNS 광고가 메타라도 힘든 거 아니에요? 네, 저 직강을 하고 있어요. 개인 회생은 SNS 광고를 조금 광고주들이 꺼려하는 편도 있어서 직강을 하지 않으면 제휴 사이트로는 조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고단가 머천트는 참여하는 게 힘들고 어느 정도 개수를 보장받을 수가 있고 경쟁력이 이제 많지 않다고 했잖아요. 이런 점이요. 제가 아무리 개인 회생
사람들 정보를 많이 알려드려도 다른 사람들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랜딩 페이지 보여드렸죠? 카피 보여드려도 어떻게 광고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다 테스트할 때 저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설정을 하고요. 무조건 00시에 시작을 해요. 왜 00시에 시작을 하냐면 내가 오후 3시에 만약 광고를 만들었으면 그 남은 24시간 중에 오후 3시면 9시간이 남았잖아요. 9시간 쓰는 거랑 24시간에서 10만 원 쓰는 거랑 되게 효율이 많이 달라요. 그 갑자기 돈을 팍 쓰게 되면 내가 100명한테 이렇게 50명한테 뿌려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음날 10시에 광고 시작할 수 있게 세팅을 해놔요. 음. 근데 저희가 부산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추후에 아마 뭐 어떻게 공지가 나갈 건가 하면 위산 따로 하실 거예요.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가능은 한데 서로 장단점이 있죠. 압축 성장은 직접적으로 옆에서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참여를 하면서 빠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온라인 대신에 내가 집에서 진행은 가능하지만 조금 천천히 성장할 수 있는 거고 둘 다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은. 판매와 트래픽은 모두 차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판매는 조금 더 세분화된 타겟으로 뭐 접수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는 거라서 링크 클릭 그 단가가 조금 더 높긴 하죠. 판매는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한테 광고를 뿌리는 거라서 링크 클릭이 아주 낮고요. 광고 효율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수익 대비 광고비가 더 많이 나가는 상황. 이럴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더 접근해야죠. 광고비를 조금 줄이던가 굳이 내 손해보면서 광고를 돌릴 필요가 없거든요. 광고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벤치마킹을 많이 하시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백지 크기를 어떻게 써요? 저는 1080으로, 1000에 8000으로 해요.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 뭐 1000에 2000으로 해서 여러 개 해서 붙이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길게 해가지고 막 집어넣고 나중에 또 남는 크기는 그냥 잘라가지고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PC 아까도 판매랑 다르다고 했는데 판매는 200원 이하로 트래픽은 200원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고요. 판매는 솔직히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뭐 CPC가 2,000, 3,000이라도 DB만 잘 나오면 좋거든요. 근데 낮은 게 좋긴 해요. 웬만해서는. 왜냐면 낮을수록 이 저점이 높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링크 클릭 단가가 낮으면 나중에 필요가 올라갔을 때 그 올라가거든요. 그럼 올라가도 막 1달러 이동 선이면 계속 돌릴만 하니까 낳는 게 좋긴 하죠. 저는 판매를 추천하긴 하는데 둘 다 해보시는 거 추천해요, 처음에는. 무조건 하나만 하지 마시고 둘 다 해보고 자기한테 맞는 그게 있을 거예요, 캠페인이. 제휴 마케팅 수익 비전은 뭐 솔직히 네이버 블로그도 몇 년 전에 망했다, 이제 끝나간다, 끝물이다. 유튜브도 이제 끝물이다 하는데 돈 벌 사람은 계속 돈 벌고 할 사람은 계속 하죠. 제휴 마케팅도 똑같고 점점 더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뿐이지 줄어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충분히 할 만하고 과연 내가 할 수 있는가? 누구나 할 수 있죠. 한 달 매출 제가
최근에 일주일 전도 아니고, 한 3, 4일 전에 수익 인증을 했거든요. 홈택스로. 매출은 2, 3천 나오죠. 홈택스로 제가 인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짓말 할 것도 없고. 음. 카페 보시면 제가 인증한 거 보이실 거예요. 바로 아무나 다 볼 수 있을 거라서. 메타가 최적화가 안 되었을 때, 초보자는 광고비를 쓰기 전인데 DB가 안 나와서 뭔가 좀 답답합니다. 음, 다들 초보 때 이거 가지는 의문점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0만 원을 쓸 수 있냐가 중요한 건데, 이렇게 손해를 봐더라도 처음에는 계속 돌려봐야 돼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문구 하나 바꿔보고, 사진 똑같은 카피인데 사진 여러 개를 써보고, 사진은 하나인데 카피 여러 개를 써보고, 이런 테스트 되게 많이 해봐요. 그리고 만약에 자격증을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자격증이다? 그러면 2,000원 썼을 때 접수가 안 나왔다? 랜딩 페이지 바꿔보고, 3,000원 썼을 때 안 나왔다? 바꿔보고, 뭐 5,000원 썼을 때 안 나왔다? 또 하나 바꿔보고, 이게 되게 수십 가지 경우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해봐야 돼요. 테스트가 진짜 중요합니다. 네, 메타 광고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엔 구글 광고도 조금씩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올린 순대로 품질이 좋다고 하는데, 이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광고 매체에 따라서 품질이 다르긴 하지만, 어떤 광고에 따라 또 달라요. 근데 당근이나 틱톡은 막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 타겟층이 틱톡은 너무 어린애들 많아가지고, 허위지위가 좀 꽤 있어서, 매출 대비 순수익도 제가, 이거는 카페 가서 제가 그냥 직접 보여드리기 다들 찾기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보여드려야 돼요. 카페를 할게요. 잘 보이시죠? 음. 최근이죠. 16일 날 제가 올렸죠. 변호사님이랑도 미팅도 하고, 이렇게 직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7월 달만 이렇게 딱 나왔고요. 앞뒤로 조금, 이게 직강이다 보니까 날짜가 조금 많이 달라요. 딱 정확하게 한 달 집을 수 있는 것보다 앞뒤로 많이 붙이긴 하는데, 딱 7월 달만 계산했을 때는 2천만 원으로 나왔고요. 보시면 광고비도 제가 계정을 하나 쓰고 있어요. 광고 계정을. 그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7,700달러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될 거예요. 1,000만 원 넘나 가까이 될 거예요. 할 거예요. 그래서 50% 정도 이득을 봤죠. 웬만하면 어디 가면 이렇게 홈택스로 수익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투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50%면 좋은 거죠. 많이 좋은 거죠. 어딜 가도 수익률 50%는 사기라고 할걸요? 이게 개인 편차이긴 하지만 유통 같은 경우에는 뭐 10%만 먹어도 말 먹는다 많은 사람도 많고 저도 각각 세팅해서 해봤어요. 인스타 따로 페이스북 따로 서로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랜딩 페이지는 랜딩 옵션을 못 받는 거
근데 지금 수강생들 중에서 랜딩 페이지 직접 제작 안 하고 광고주들이 제공하는 걸로만 하신 분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되게 잘하셔가지고 막 그분 보니까 무조건 랜딩 페이지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안 들긴 하더라고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긴 하는데 웬만해서는 그래도 만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죠. 한 달 광고료는 뭐 많이 쓸 때는 2천까지는 쓰는데 제일 많이 썼을 때는 더 많이 쓰긴 했는데 좋은 게 또 뭐냐면 광고비를 많이 쓰잖아요, 저희가. 카드 혜택이 많아요. 포인트를 잘 써요, 포인트가. 제가 이 사업자 법인카드로 따로 쓰고 있긴 있는데 그게 2.8%가 쌓이거든요. 무제한으로. 그리고 만약에 내가 3천만 원 광고를 썼다. 그러면 거기에서 2.8%니까 거의 한 80만 원에서 90만 원 든 돈이 포인트로만 쌓이는 거죠. 카드가 신한 법인 카드인데 이거는 그 사업자 카드라서 제가 따로 전화 왔을 때 이렇게 추천받은 거라서 이거 아니면 위사님께서 알려주신 카드 많거든요. 뭐 가온 글로벌 카드나 현대 카드도 있거든요. 그런 건 포인트도 꽤 많이 쌓여요. 2.5%까지는 알고 있거든요. 아니요, 신한 플러스 잠시만요. 카드가 한번 보고 올게요. 휴대폰에 있어가지고 아 무슨 카드지? 아 이거는 체크 카드예요. 예. 신용카드는 2.8%까지 주는 게 없어요. 체크카드라서 좀 많이 주는 거예요.